가 본격화돼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그 대통령실 갔더니 뭐 무슨 볼펜 주는 공무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무덤 같더라.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정진석 비서실장의 책임 문제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 실제로 그 이제 불법 계엄의 선포 준비 선포 과정에 예. 얼마나 개입했느냐. 그리고 그 계엄의 선포하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과정에 또 대통령실은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증거 인멸을 어떻게 했느냐. 증거 인멸. 증거 인멸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전 될 거라고 보고요. 광범위한 증거 인멸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무덤 같다라고 표현된 것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거야말로 증거 인멸 정황이죠. 아마 한남동 간저 그것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한남동에도. 그럴 겁니다. 궁금한데 사우나 뭐 무슨 골프장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제가 아침에 그 기자들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데 이제 그 아까 이제 무덤 같다는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 얘기를 했더니 그건 관행이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무슨 관행입니까? 그거는 이명박 때 한 번 그랬고 박근혜 때 그랬고 지금 윤석열 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정부는요. 제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순장조였는데 순장조. 대통령 선거 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 인계 그걸 철저히 하라고 직접 챙기셨어요. 끝까지. 대통령께서. 그럼요. 그리고 그 중에 그래서 어쨌든 그 기록물법도 만드시고 대통령 기록관도 또 만들고 그 중에 외교 안보상 심각한 통계나 아니면 데이터 같은 것들은 그냥 뭐 지정 기록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 넘겨주라고 하신 거예요. 다 넘겨줘라. 그럼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는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죠. 아니 당은 바뀌더라도 정부는 계속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유명한 그 대화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인수인계 했다고 하는데 뭐 비밀번호 하나 주고 가더라. 그 컴퓨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MB 답네요. MB답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뭐 인수인계 한다더니 뭐 비밀번호 하나 주고 가더라. 그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거기에 다 있어요. 정보 보건데.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없앤 거 아닙니까? 없앴고 실제로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탄핵되기 직전에 대통령실 뭐 관저 포함해가지고 뭐 연기가 문서 태우는 연기가요. 그러니까요. 그거 장난이 아니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자기들의 DNA지 증거 인멸을 위한 그게 무슨 관행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그 보수 정부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착한 표현인 것 같고 어쨌든 그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DNA다. 민주당 정부는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지난 생각해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수인계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다 가라. 그렇죠. 막 그래서 그때 분란이 났었던 그게 생각이 나는데. 아니 정상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래요. 근데 그건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법률. 있죠. 다 매뉴얼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왜 있죠. 그걸 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록물법 위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만약에 각종 이제 업무 인수인계 규정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것이 제대로 안 했으면 뭐 직무유기가 해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안 했다 그러면 그 업무 방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 방해 혐의도 있는 거죠. 물론 수사로 다 해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혐의들이 있는 것이다. 상식이죠. 상식이다. 조그만한 그 예를 들면 그 점포를 하나 문 닫고 내가 예를 들면 치킨집 하다가 내 사장님이 다른 분한테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권리금을 주고 넘기고 받고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장소 팁도 구멍가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5,200만 명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정부를 인수인계 받는 이 과정에서
저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이 급하시고 바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국무회의 하는 거 보니까 군기 세게 잡으시는 거 김밥 드시면서 뭐 이렇게 세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장마가 곧 올 수 있어서 그렇죠. 그 예. 대비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첫 해에 윤석열 정부 첫 해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서울 시내 강남이 막 잠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 보고 그냥 퇴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대통령이 어떻게 구급 공무원들도 전부 주민센터로 복귀해가지고 밤새고 야근하고 하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집에 퇴근을 할 수가 있냐? 제가 가니까 보니까 아파트가 벌써 우리 동네 잠기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른 집에 갔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예.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코미디예요. 참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니 하여튼 굉장히 마음이 바쁘고 한데 그 선거 내내 그 후보 대통령님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 눈에 비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 어제 그저께 어쨌든 6월 4일 날 취임식 할 때 취임식 하실 때도 그 취임사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네. 유연한 실용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분열과 갈등이라는 건 참 무능한 사람들의 네. 결과물이고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다 이런 네네네. 표현을 예. 했거든요. 예.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업무 스타일이나 성정을 정확히 좀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흔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또 당 대표를 하면서 매우 속도감 있게 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일머리가 워낙 있는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의사 결정을 할 때 독단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의사 결정할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10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네. 저는 대표한테 반대되는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레드 팀이세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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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들어요. 다 듣고. 예. 근데 결정을 하면 집행이 빠르니까. 그러니까 결정 과정은 숙고를 하고 결정되면 집행은 순식간에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숙고를 오래 하더라도 네네. 실제로 이 문제 제기부터 집행까지는 네. 짧은 거예요. 대신에 집행 과정은 제일 짧고 네. 숙고 과정은 좀 길죠. 그러니까 길게 논의하고. 그렇죠.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 스피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제가 한 지난 어쨌든 그 10개월 동안 같이 일하면서 제가 네. 그걸 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를 네. 하면서 김밥 이제 네. 먹으면서 했던 게 사실은 지난 정부에 다 임명한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 아닙니까? 예. 지금 아마 거기에 이제 배석하에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예. 뭐 그다음에 강유정 대변인 예. 뭐 몇 명 정도 빼놓고는 다 그렇죠. 임명한 사람 원래 아닙니까? 있던 사람들. 국무위원들은 한 명도 임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챙겨야 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임 정부 사람이건 네. 내 사람이 아니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건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업무이고 네. 국무위원들이라면 챙겨야 될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은 흔들림없이 챙기자. 네. 이게 얼마나 실용적인 태도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국무위원이 있다.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돼 있고 이제 내각 인선이 이제 조만간 되겠지만 이게 또 저 인사청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일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체 조각이 되는 데는 얼마나 걸린다고 봐야 될까요? 보통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도 보니까 네. 국무위원들을 다 구성하는데 한 2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예. 2달. 네, 네. 2달 가까이. 예. 근데 이제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뭐 먼저 이제 순차적으로 할 텐데 예. 기본적인 것은 한 달 정도 예, 예. 걸릴 것이고 예. 나머지 이제들 다 구성하는 데는 네네. 모두 2달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그 2달이 참 힘들겠다. 근데 이제 국무회의 기본적인 요소 이제 필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네. 최대한 스피디하게 해서 한 달 정도는 구성을 해야죠. 예. 나머지 이제 예. 예를 들면 뭐
그 국무위원들 말고 기타 정부위원들 예, 같은 예.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예. 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이제 전체적인 세팅하는 네. 그리고 실무자들까지 아하. 예를 들면 행정관 뭐 예, 이런 예, 예. 세팅하는 데까지는 거의 2달 정도 걸린다는 아. 것이고 예, 예. 예. 필수적인 구성은 한 달 정도 끝내야죠. 그렇군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이제 다음 주에 원내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의원님 도전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예, 뭐 소문이 파다합니다. 예.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예, 예. 이번에 도전하십니까? 그 지금 상의 중에 있고요. 예. 예. 근데 뭐 하여튼 언론에서 그렇게 자꾸 써주네요. 예. 그 좋은 거 아닌가요? 뭐 나쁘진 않죠. 예. 원내대표 원내 사령탑이 돼서 좀 제대로 원내 협상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국회 이제 9년 만 9년 했고 네. 그러니까 간사를 제가 6년 한 사람이에요. 아 간사 전문 정치인이 네. 근데 이제 협상에 능하다 이런. 간사를 얘기. 하면서 이제 네. 위원장이 우리 당일 경우도 있었고 네. 또 다른 당인 경우도 네. 있었고 다른 당 중에서도 또 제 3당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쵸. 제가 초선 때는 제가 네. 교육 간사를 했는데 네. 그때는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이 네, 그쵸. 위원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그런데도 네. 나름대로 입법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네. 저 나름 그 제가 협상의 달인입니다. 예. 협상의 달인. 예. 당 대표 선거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원내 대표가 뽑히면. 예, 원내대표는 6월 13일 날 네.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전날 12, 13일 지금 요번부터는 20%의 당원 네, 네. 의견이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예, 예. 당원 투표가 들어가고 13일 날 오후에 네.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하고요. 네. 대표가 지금 거리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최고도 결국에는 이제 그쵸. 국무총리 지명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예. 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최고위원 한 명에 대해서도 좀 거리가 된 거니까 네. 그두 분에 대한 선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주 9일 날 네. 6월 9일 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예. 그리고 13일 날 또 중앙위원회를 열게 돼 있는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이제 하게 되고요. 예.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은 이제 이춘석 예.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예. 이번엔 이렇게 또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당 대표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고 당 대표의 예, 예. 결선 투표제가 예, 도입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최고위원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예. 그 동안에는 중앙위원들만 투표권을 행사했었거든요. 네네. 그게 아니고 중앙위원 50%, 당원? 당원 50% 오, 그렇게 해서 예. 하는 걸로 예. 오늘 변경해서 최고의 의결이 좀 있었고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이게 당원 네. 개정사항이기 예, 때문에 예, 예. 13일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개정이 될 거고요. 네. 예, 예. 민주당이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히 많이 구현을 하고 워낙 큰 당이고 당원들이 많고 이런데 이렇게 되면 상당한 집단 지성의 힘이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시대, 당원 주권 그렇습니다. 시대, 당원 주권. 예, 이렇게 좀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 아까 그만뒀다고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찾아가지고 같이 그만두자. 뭐 물귀신인가요? 뭐 권성동은 물귀신인가? 그러니까 진짜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예? 근데 사실 정상적이라면 네. 그 물론 뭐 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저 누굽니까 권영세 그 후보 교체 파동 이후에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선거 캠페인에서 완패를 했으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다 일괄 사퇴하는 게 맞죠. 옛날엔 그랬죠. 옛날에 그게 맞습니다. 싹다 네,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권성동 왜 나만 그만둬라는 게 예. 좀 물귀신 같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좀 그게 좀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다. 해야 되는 예,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말고 네. 비대위 체계를 좀 오래 끌고 가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한동훈 측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 빨리 전당대회를 하자 예, 이거잖아요. 그쵸. 지금 그 싸움을 지금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건데, 예. 근데 싸움의 본질이 전당대회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예. 이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파면 사태에 대해서 예. 또 그로 인한 대통령 선거 패배에 대해서 그 당이 어떻게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보수건 뭐건 뭐 그런 걸 떠나서 네. 이념적 가치를 떠나가지고 뭔가 합리적 정당으로서 네.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면 그래도 쟤들 얘기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뭐 그래 뭐 저렇게 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 네, 예, 예.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회복하는 게 먼저죠. 전당대회를 언제 하냐 마냐 이게 본질은 아니고 그 한동훈 대표도 지난번에 대선 운동을 안 하고 당권 운동만 하고 다닌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여전히 여전히 한동훈 대표의 레토릭은 무슨 불법 계엄에 반대하고 내란에 반대한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네. 결국은 자기가 당권을 쥐기 위한 당권 투쟁의 수단인 것이지 그게 본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 네. 이거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질상 같죠. 예. 사실은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있는데 국민의힘하고 같이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냐 내란 세력인데 그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그 내란 특검 뭐 3특검에 대해서 이제 어제 3특검에 대해서 의결을 할 때 뭐 한두 명이지만 그래도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있더라고요. 있다. 예.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저 합리적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겠고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는 의원들과는 함께 당연히 개헌 문제든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어쨌든 원내대표 도전하실지 결정되면 말씀 꼭 주시고요. 예.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수위 없이 또 지난 6개월 동안 그 내란을 헤쳐오면서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이 물론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 내란의 6개월을 헤쳐왔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좀 신뢰를 보내주시고 또 함께 힘을 이렇게 좀 불어넣어주는 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러나 통합한다고 그 지지부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속도감 있게 일은 추진하되 통합된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영남과 강원 지역에 대한 숙제 고민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후의 정치 과정에서 또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